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제8단원 함수의 그래프 파트 2, 오목, 볼록,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새로운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개념 7번. 곡선의 오목과 볼록입니다. 자, 오목과 볼록이라는 말을 이제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곡선 y는 fx에서 임의로 두 점을 딱 설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직선을 딱 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림이. 어떻게 하든. 그러면 이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이 혹은 위로 오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오목하다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요. 그냥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누가 봐도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가 임의로 이렇게 점을 딱 잡았을 때 이 선분보다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임의로 딱 잡아도 다 어떻게 잡든 간에 다 아래에 있죠, 그렇죠? 위로 볼록은 어떻게 잡든 간에 다 위에 있죠, 그렇죠? 요렇게 이런 거를 이제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라고 해요. 혹은 얘는 위로 오목하다, 아래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오목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쓸 거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보면 이제 볼록하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앞으로는 볼록으로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정의가 선분보다 이제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요거를 정의한다는 부분 좀 특이하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볼록의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하다의 정의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어떤 구간에서, 구간 D에서 아래로 볼록하다의 또 다른 정의가 이 구간 D에 임의로 x1과 x2로 딱 뽑았을 때 요거 2분의 x1 플러스 x2를 함수값에 넣은 값이 그것이 fx1과 fx2 합의 절반보다 이게 이제 작으면,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리고 반대로 얘가 이제 크면 위로 볼록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근데 이 표현이 나오면 얘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또 다른 정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다루면 얘는 뭐냐면요. x1이랑 x2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점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그 중간값을 함수값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먼저 x1과 x2를 각각 함수값을 먼저 태워요. 얘는 먼저 태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중간값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1이랑 x2에 먼저 중간을 먼저 이렇게 냅니다. 중간을. 그리고 그거를 함수값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x1이랑 x2의 함수값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둘을 이렇게 중간을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고요. 위로 볼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중간을 내서 한 게 먼저 보내고 나서 함수값 절반 한 것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 직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중간을 내서 대입을 하나 아니면 각각 대입한 거를 중점을 때리나 똑같습니다. 직선인 경우에는 동일해요, 이게. 근데 직선인 경우에는 동일한데 이제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해지는데, 이제 곡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먼저 중간을 때리고 대입을 할 경우 이제 기존보다 낮아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직선인 경우랑 똑같지만 이제 위로 볼록은 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을 넣어서 대입을 할 경우 기존보다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이 보이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볼록에 대한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쌤이 살펴볼게요. 자, 개념 8번입니다. 얘는 이제 이계도 함수와 오목 볼록인데요. 사실 이 파트 2는요, 이계도 함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오목, 볼록, 이제 볼록만 얘기할게요. 이 볼록은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계도 함수랑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이계도 함수 값이 0보다 크면 걔는 그러면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걔는 위로 볼록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f'x가 0보다 크면 걔는 증가한다고 말하죠. 그다음 f'x가 0보다 이제 작으면 걔는 감소한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랑 동일한 것처럼 이번엔 f2'이 0보다 크면 그러면 걔는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 다음에 f2'보다 작으면 걔는 위로 볼록한다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0보다 크냐 작냐가 이제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이제 말하는 거였는데 이계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다 작냐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볼록하는지 요거를 알려준다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근데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라도 봐야겠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아래로 볼록은 이 도함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맞죠? 아래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f' 값, 즉 미분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fx가 만약에 증가해? 그러면 f'x가 약간 0보다 큰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쵸? 자, 근데 도함수가 증가하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여기 원래는 0보다 큰데 어쨌든 도함수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이거랑 연결되는 건 이제 도함수의 입장에서 도함수는 이게 도함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2'x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f2'x가 0보다 커. 그러면 도함수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거는 0이 추가돼야 되는 거지만 그냥 만약에 f2'x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함수는 증가하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함수가 증가하면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러프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또 f2'x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러면 얘 이제 도함수 입장에서 f2'은 이제 얘 입장에 도함수 입장에서의 도함수는 이기도함수니까 얘가 이제 0보다 작으면 그러면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위로 볼록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f2'x 0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아래로 볼록한다. 그 다음에 f2'x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위 명제의 역은 또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하다고 해서 반드시 또 0보다 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극대극소랑 비슷하죠. 증가감소랑 비슷하죠. 우리 막 증가도 f'x가 0보다 크면 증가인데 또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이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애가 멈칫점이 있었죠. 멈칫점. 그래서 증가하는데 미분값이 0인 애가 있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볼록 하는데 무조건 아래로 볼록하는 데서 0보다 큰 건 아니고 아래로 볼록한데 0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0인 경우가. 그러니까 완전히 증가감소랑 그 상황이 동일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애가 바로 y는 x 대제곱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상 보면은 아래로 볼록하죠. 전구간 다 아래로 볼록하는데 이 0에서 따져보면 이제 한 번 미분하면 4x 세제곱, 두 번 미분하면 12x 제곱이라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아래로 볼록하지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지만 but f2' 값은 0이다라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지만 0인 애가 있구나. 또 이제 위로 볼록하지만 이제 그대로 이제 요거 대칭 이동 시킨 거 요거는 이제 위로 볼록하다 해서 반드시 0보다 작은 건 아니에요. 0인 애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 결국 정리를 하면 결국 f2' 값이 얘가 0인데 볼록한 애가 있구나. 볼록하는 애가 있구나. 볼록하는 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쌤이 이 점을 볼록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볼록점. 알겠죠? 교육과정 용어는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 멈칫점이랑 비슷해요. 멈칫점도 그랬잖아. 멈칫점도 f'a가 0인데 증가나 감소하는 애가 있었잖아. 그치? 이걸 우리가 멈칫점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얘는 앞으로 이제 볼록점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이계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걔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걔는 무조건 위로 볼록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아래로 볼록한다 혹은 위로 볼록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0보다 크거나 작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0인 애가 있어요. 볼록한데 0인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셈이 볼록점이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볼록에 대한 또 다른 성질 한번 볼게요.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3번 3단 비교 접선과 비교인데 그러니까 볼록이 좀 여러 가지 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보면은 이제 3단 비교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A가 제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B보다 작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F'A가 F'B보다 당연히 작죠. 근데 그 사이에 평균 변화율 여기 사이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제일 작고 그 다음 이게 2등, 이게 3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림상 그렇죠. 왜 그런지를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증명은 안 해도 돼요. 증명한다기보다는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 없게 그림상 그러네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 작고 그 다음 작죠, 그렇죠? 그래서 F'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그 사이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F'B가 제일 작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접선보다 위에 있어요. 이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은 접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fx가 요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요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요. 요겁니다. 요거 F'이고. 요게 점이 A, FA죠. 그리고 요거 접선의 길이가 F'A니까 요거 직선의 방정식이 y-FA는 이제 기울기 F'A, X-A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FA 넘긴 거예요. 그러면 y는 F'A, X-A 플러스 FA.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한마디로 접선 방정식. 이거랑 y는 fx랑 비교했을 때 그랬을 때 fx가 요거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 접방이에요, 접방. 그래서 그런 얘기고 얘는 이제 아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표기된 거겠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평균 변화율과 이제 오목 볼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 개의 평균 변화율 비교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면은 그냥 두 점 딱 잡고 점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도 점점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위로 볼록 같은 경우는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우리가 도함수가 위에서 이제 도함수가 얘도 감소하잖아. 도함수도 감소하고 얘는 도함수가 증가하잖아. 그런 것처럼 평균 변화율도 점점 얘는 이제 감소한다. 평균 변화율도 점점 얘는 증가,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쌤이 평균 변화 여러 가지 둔 거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고정된 점에서의 평균 변화는 뭐냐면 점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얘는 고정이고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잡는 거. 그러면 이때 평균 변화는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계속 고정을 시켜놓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점점 어때? 얘는 올라가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길기가 이건데 이제 더 이렇게 멀리 잡으면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림상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원점이면요, 원점일 경우 여기가 이제 0,0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를 그냥 뭐 A, F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 FB라고 할게.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이 평균 변화율 보면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A-0분의 FA-0이지. 근데 어차피 뭐 빼기 0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의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B 빼기 0분의 FB 빼기 0이잖아. 그래서 요런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요게 요런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가끔 요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A분의 FA, B분의 FB 뭐 요런 걸 이제 비교할 때가 있는데 요거 이제 만약에 식적으로 나오면 얘는 이제 혹시 뭐 0,0을 지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0,0 지난다. 그러면 얘는 이제 A-0분의 FA-F0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원점과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평균 변화율이 이제 점점
증가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F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B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A분의 FA랑 B분의 FB 이게 이제 점점 좀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는 요게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점일 때는 식이 좀 간소화가 되니까 요런 거는 이제 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념 9번입니다. 이제 변곡점이에요. 자, 변곡점은 뭐냐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변곡점은 볼록성이 교차하는 점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인데 일단 점이에요. 변곡점은 어떤 점 좌표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거나 그 좌우가 주변에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점은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그래서 그걸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예시 그림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점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점.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점. 이런 점이 변곡점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재밌는 점이 우리 이제 변곡점 아까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할 때 위로 볼록 같은 경우에는 접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는 접선보다 위에 있다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변곡점에서 접선을 딱 그으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아래에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위에 있잖아.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접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통과하는 접선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변곡점에서 접선을 딱 그으면 이제 통과하는 접선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하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또 중요하냐면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교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변곡점에서의 이 접선을 딱 그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게 경계가 돼요. 경계가 돼서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교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쌤이 이제 점을 여기 찍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게 지금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곡선에 이제 뭐 접점을 그어라 라고 하면 만약에 쌤이 좀 더 연결시켜서 이렇게 할게. 그러면 뭐 대충 여기서 하나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대충 이렇게 하나 딱 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점을 쌤이 요런 데 찍었어요. 요런 데 찍으면 그러면 이쪽에 접하는 거 하나 생기지만 이쪽에 접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접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접하는 게 없죠. 그렇죠? 어떤 점을 해도 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그 경계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요 빨간 선 위에 있는 친구는 딱 여기까지 접할 수 있는 거야. 그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더 이렇게 접하는 접점이 생기죠. 이렇게 여기. 근데 걔보다 밖에 있으면 이제 여기는 접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쪽 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애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변곡점에서의 이 통과하는 접선, 줄여서 통접이라고 하는데 이 통접이 이제 접선에게서 영향을 미친 거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통접을 3중근을 만들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y는 x 세제곱 이것도 이제 y는 x 세제곱 이것도 0에서 3개 봤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게 0에서 0만 3중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y는 0 그래서 0에서 3중근 간다는 거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뭐 얘가 4차함수예요. 이렇게 4차함수 이렇게 4차함수인데 여기 지금 여기 변곡점이거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이 접선이 있어요. 만약에 쌤이 뭐 요걸 gx라고 하고 요거 4차함수 fx라고 할게. 그러면 만약에 뭐 이게 1이고 이게 2다. 그러면 2에서 이제 fx랑 gx랑 만약 갖다 놓고 이제 방정식 풀면 2에서 3중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상 1, 2, 2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4개 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응용을 하면 fx-gx 요걸 풀면 이제 초고차 모르고 kx-1에 x-2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통과하는 접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중근을 만들게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수투 미분에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통과한 접선, 변곡점에서 접선은 통과한 접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10번으로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 건데, 이제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이제 볼록성을 따질 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따지는 건 F2'의 부호를 가지고 따졌죠. 그렇죠? F' 부호를 가지고 따졌죠. 자, 그러면
이 변곡점도 역시 F2'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일단 변곡점이 되려면 F2'의 A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X는 A 좌우에서 이 F2'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명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y는 fx에서 x는 a에서 변곡점이 생긴다. 그럼 만약에 변곡점이 생기면 걔는 미분 두 번 미분하면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 미분해서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변곡점인 건 아닙니다. 위에서 나와 있듯이 변곡점을 판별하려면 일단 두 번 미분해서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좌우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미분해서 0이 돼야 되고 x는 a 좌우에서 f2'x 부호가 바뀌면 얘네 둘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는 하에. 그래서 어쨌든 변곡점이 되려면 뭐다? 결국 두 번 미분하면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좌우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반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요거 볼록점 뭐죠? 볼록점 이 친구 두 번 미분하면 0이죠. 근데 이 친구 극대의 극소죠, 극소.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변곡점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곡점 아니에요. 그래서 반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볼록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볼록점. 그래서 이게 쌤이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명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극대극소랑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면 우리 F' 세계에서는 F'이 만약에 0보다 크면 걔는 증가였고 그 다음에 F'이 0보다 작으면 걔는 감소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값이 극값이었어요. 맞아요? 여기 두 개 바뀌는 게 극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극값인 애들은 이 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F'이 0보다 컸다가 작건 혹은 0보다 작거나 크면 중간에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값은 F'X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교차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부호가 반드시 교차돼야 돼요. 그래서 부호가 교차가 돼야지만 그래야 이 극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랑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상황이? F2'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F2'이 0보다 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F2'이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야. 그리고 이 볼록성이 교차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변곡점은 아무래도 볼록성이 교차해야 되니까 0보다 컸다가 작은 사이에 0이 한 번 되겠지. 그다음에 0보다 작다가 커질 때 중간에 0이 한 번 되겠지. 그래서 F2'이 일단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위에 컸다가 0이 됐다가 다시 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교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부호가 또 교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호가 교차를 해야지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극값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때요? 지금 보면 약간 평행 세계에 온 것 같죠? 평행 이론 같죠?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 개념이. 다만 차이가 뭐냐면 얘는 F'이고 얘는 F2'이다라는 거 요거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극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호 교차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극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극소잖아. 근데 변곡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나 뭐 아래로 블록으로 갔다가 위로 블록으로 가는 이런 점이나 아니면 위로 블록으로 갔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가는 이 두 점을 딱히 구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변곡점이라 불러요. 뭐 극대 변곡점, 뭐 극소 변곡점 이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딱히. 그거 하나 차이예요. 그죠? 어쨌든 뭐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 완전 상황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이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갖고 개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 이제 볼록성이 교차하는 점이 변곡점이고 그래서 변곡점은 변곡점에서는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 미분해서 0이 됐다고 해서 변곡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볼록점 때문에. 그래서 주변 부호가 교차를 해야지 변곡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리마크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사실 변곡점은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마이너한 내용이니까 그냥 대충 들어도 돼요. 대충. 뭐냐면 사실 여러분 요거죠. 요거 극값이죠. 이거 극대죠. 극대. 이거 미분 불가능한데 극대죠. 맞나요? 미분 불가능한 애가 극대잖아. 변곡점도 그런 애가 있어요. 보면 보면 이거 미분 불가능합니다. 보면. 그쵸? 근데 보면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점이니까 이거 변곡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요거
얘도 얘 위로 블록했다 아래로 블록하죠. 그래서 요것도 변곡점이에요. 둘 다 변곡점이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얘는 f 프라임 a 값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얘는 이거 한번 미분하면 요거 이제 2x-2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은 f 프라임 0은 0입니다. 근데 이거 두 번 미분할 경우 두 번 미분하면 얘가 이제 2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 번 미분한 값, 두 번 미분한 미분했을 때 0의 값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 미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얘는 두 번 미분이 안 되는 거고 얘는 미분이 아예 안 되는 거고. 근데 둘 다 변곡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미분 가능성이랑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극값이랑 동일하게 미분이 만약에 이제 얘도 보면은 표적점 얘 극대인데 극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미분이 만약 극대인데 미분이 가능하면 그러면 f'a가 0이다. 이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치? 변곡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두 번 미분 가능해. 두 번 미분 가능하면 뭐다? 그러면 f2'a가 얼마다? 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쌤 말하고 싶은 건 어차피 우리는 미분 불가능한 이런 마이너한 케이스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볼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두 번 미분하면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 미분은 가능하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 미분하면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극값 가진다고 하면 거기서 미분하면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이유가 뭐야? 미분 가능하다는 게 안 봐도 뻔하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할게요. 결국 F'이랑 F2'을 역할을 정리를 하면 결국 F'이라는 건 그냥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니까 어디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극대랑 극소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의 전체적인 오르락 내리락 그 개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2'은 결국 볼록한 거, 그래프의 디테일함이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그리고 중간에 이런 교차하는 이런 변곡점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보통 뭐랑 연결이 되냐면 위에서 살짝 설명했지만 어떤 접선의 개수랑도 연결이 되고요. 아니면 뭐 직선과 교점 개수, 일반적인 직선 있죠. 이런 상수, 그러니까 상수함수 같은 이런 x축과 평행한 직선 말고 일반적인 이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선 개수나 직선과의 교점 개수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F2'을 다루는 미적분이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F2'은 F' 입장에서 도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F'의 개형을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이 F의 개형을 알려주는 것처럼 F2' 당연히 F'의 개형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최종 정리까지 마쳤고 이제 오목볼로 변곡점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목, 볼록, 변곡점 조사하려면 일단 미분을 좀 해야겠죠? 자, 한번 미분합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6이 되고요. 두 번까지 미분해야겠죠? 1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12로 묶을 경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제 얘가 0이 되는 값을 조사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증간표를 그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냐면 그래프가 너무 쉽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1과 2가 있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여기 쉽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흥분해가지고 이거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거 이계도 함수예요. 이계도 함수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변곡점 갖는 거 맞네요. 왜냐면 이계도 함수 값이 0이 됐고 주변에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죠. 이계도 함수가 이제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목 볼록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먼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2부터 끝까지 여기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변곡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고요. 이제 실제 이 값은 대입을 좀 해야겠죠? 계산하면 5랑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됩니다. 2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미분하면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고 속미분 해야 되니까 2x가 곱해지겠죠.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두 번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미분하면 이 친구 몫의 미분법 써야겠죠. 분모 제곱한 다음에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갖다 쓰고 마이너스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미분하면 2x가 나오죠. 자, 요거 잠깐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2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x제곱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함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 친구가 반드시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거 잠깐 무시하고 이 친구만 부호를 따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같은 경우 2차 함수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죠. 따라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변곡점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니까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한마디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부분에서는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변곡점 같은 경우에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나머지는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경우 ln2가 나오고 1 대입하면 ln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변곡점을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 fx라는 함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ln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이 뜻은 한마디로 1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1에서의 이제 f'1 1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y는 fx의 변곡점의 x좌표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곡점의 x좌표가 2라는 건 얘는 두 번 미분했을 때 2를 대입하면 0이라는 뜻이죠. 자, 단서도 두 개고 미지수도 두 개입니다. 그러면 풀면 되겠죠. 자, 그 전에 미분은 먼저 합시다. f'x 그럼 얘는 2ax 플러스 b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할까요? 두 번 미분하면 이 친구는 2a, 얘는 사라지고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할까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a 플러스 b 플러스 1, 이게 0이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2a 마이너스 4분의 1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넘기면 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서 8분의 1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9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필수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입니다. 변곡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1번부터 볼게요. 자, y는 ax제곱 마이너스 2sin 2x가 변곡점을 가져야 된답니다. 자, 변곡점을 갖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변곡점을 가지려면 일단 f2' 값이 0이 되는 애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존재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존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다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뭔가 그 주변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주변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 그 소리는 뭔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약간 통과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극값 했을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2ax 마이너스, 자, 이 친구 미분하면 2에 sin 2x 미분하면 일단 코사인 2x고요. 속미분해서 이제 2가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요 2는 요 2랑 같이 합쳐서 4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그럼 얘는 2a가 나오고요. 이 친구는 이제 플러스가 됐고 여기는 이제 8 sin 2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sin 2x라는 값이 지금 보면, 자, 넘기면 이제 요게 마이너스 2a가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in 2x랑 마이너스 4분의 a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이제 sin 2x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이 친구는 일단 원래 기존 sin x 그래프에서 주기만 단축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파이입니다. 근데 이거랑 마이너스 4분의 a라는 어떤 이제 이렇게 상수함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 조건에서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애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래프처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변곡점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주변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럼 이 소리는 여기 통과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 친구가 만나긴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스쳐서 만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랑 여기 스치는 건 안 되고 이거 사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값이 1이고 여기 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a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아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 계산하면 되고요. 결국 a는 마이너스 4와 4보다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에서 총 7개가 정답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 그래프가 얘는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야 된대요.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야 한다. 자, 역시 그러면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미분할게요. 그럼 여기는 3k 코사인 kx 플러스 12x 제곱이 되고요. 두 번 미분할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k 제곱 sin kx가 되고 여기는 24x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일단 얘가 0이 되는 애가 존재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넘기면 24x가 3k 제곱 sin kx가 됩니다. 자,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요. 결국에는 위에는 이쪽은 8x 여기 k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sin kx가 되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친구는 이제 k 제곱분의 8이라는 애가 이제 개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1차 함수입니다. 단순한 1차 함수는 아니고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죠. 자, 그래서 이 1차 함수랑 sin kx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제 sin k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sin 2x 그래프를 그렸듯이 사실 sin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x 대신에 kx가 왔다면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 정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이제 2라면 이렇게 줄어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sin x 그래프랑 동일하고요. 얘도 핵심이 이 친구도 원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도 원점을 이렇게 지납니다. 이 친구도 원점을 지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쌤이 그린 검은색으로 그린 게 sin kx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이제 k제곱분의 8x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k제곱분의 8x라는 그래프가 지금은 현재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좀 더 누우면 이렇게 5개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막 여러 개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에서 만나야 돼요. 한 개에서 만나야 되고 이제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친구가 좀 더 올라가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성립 안 하고 딱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 그래야 지금 이렇게 만나면 부호도 바뀌죠. 지금 뚫고 지나가니까 상관없고 여기서 딱 변곡점을 0 하나에서만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에요. 이것까진 괜찮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작을 경우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 sin kx를 두 번 미분할게요. 한 번 미분할게요. 그러면 k 코사인 kx라고 하면 되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k예요. 결국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k거든요. 그러니까 k까지는 괜찮은 거야. 그러므로 요 기울기, 현재 여기서 기울기가 k제곱분의 8이니까 k제곱분의 8 이 기울기가 k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같아도 돼요. 그럼 넘기면 8 k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제 k가 2보다 작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2 이상이니까 실수 k의 최대값은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k가 음수인 경우는 안 따지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음수인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양수에서 최대를 찾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음수는 일단 양수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에서 구할 때 이제 음수보다는 일단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양수에서 최대값을 찾는 게 좋으니까 양수만 생각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파트 2에서 공부한 이제 오목, 볼록, 변곡점에 대한 모든 개념 다 살펴봤고 이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